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공부를 시작하죠. 네. 그러면은 3월부터 시작을 하셨겠죠? 네, 맞습니다. 네, 보통 이제 연기 들으셨나요? 아니요, 연기를 보통 3월에 시작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3월부터 한 6월까지는 그냥 기본 강의 듣고 그 후에 연기를 시작하죠. 네, 일단 이것도 조금 특이한 게 네. 제가 일단 1차로 그렇게 한번 맛을 봤잖아요. 학원 강의에 불신이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2차도 기간을 한번 좀 줄여볼까 하는 욕심이 생긴 거죠. 저도. 동차에 붙어버리자. 네. 네. 말도 안 되는 계획이긴 아니요. 한데 그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1차를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막 쳐내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걸 한번 뭐 운이 좋게 어쨌든 합격을 했으니까 2차도 좀 범위를 좀 줄여가면서 어쨌든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4개월밖에 없고 6월에 시험이 있으니까 4개월밖에 없고 어쨌든 될 때면 되라 시기니까 일부분만 공부를 해서 그 부분이 시험에 나오면 뭐 땡큐고 안 되면 말지 이런 식으로 일단 4개월을 그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 그런 과정보다는 저는 좀 압축을 했었죠. 그래서 기본 강의도 이제 그때 막 나오기 시작할 때쯤이니까 저는 근데 처음까지 빨리 들었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작년 강의를 들었고 그게 또 그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그 모 학원의 평가사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었어요. 작년 강의로 빠르게 돌려서 이번 시험도 어떻게든 해봐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2차도 그렇게 접근을 하기 시작해서 먼저 제가 총 한 4개월의 시간이 있었는데 2개월 정도는 일단 먼저 실무에 좀 집중 투자를 했고 투자를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이론 법규 기본 강의 계속 듣고 그렇게 준비를 일단은 개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안 들었던 거죠, 결국엔. 네. 그러면은 그거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 동차 준비를 어쨌든 나름 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2개월은 실무 중심으로 듣고 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뭐 숙제 남은 거 풀고 네. 그러면은 강의만 쭉 따라갔어요? 그 2개월간은? 일단 강의 들면서 또 중간에 계획을 수정을 했던 게 네. 근데 보상 쪽 가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외울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정말 극단적으로 보상을 제끼자. 보상을 제끼고 나는 그 앞전까지만 공부를 해서 가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쯤에서 아마 기본 강의를 끝냈던 것 같아요. 네, 보상은 내년에 하자. 네. 그렇게 했고 뭐 이론이랑 법규도 기억은 안 나는데 막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다 넘어갔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거 신기하네. 아무것도 모르는데 뭔가 이제 강사분이 알려주시는 대로 얘기할 때. 네네네. 이런 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다 넘겼다. 네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실무는 그런 식으로 뭐 다 제끼면서 일단 기본 강의 들었어요. 그러면은 뭐 한 달이면 다 듣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문제풀이 같이 해 나가고 어떤 문제집 그 시중에서 많이 푸는 문제집. 네네네. 뭐 그거 계속 그럼 그것도 단어만 똑같이 이 단어는 마스터하자 이렇게 접근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모르는 단어는 버리고 내가 커버할 수 있는 단어만 네네, 정확히 해가지고 그렇죠. 맞추자. 회계하듯이 회계하듯이. 네. 실무는 뭐 그거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문제집만 계속 반복했다고 봐야 되나요? 문제집을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집을 좀 반복하는 거 잘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1차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2차를 할 때는 이상하게 그 3방식 같은 것도 문제를 한번 풀면 네. 그 과정이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한번 이게 틀리고 나면은 네. 다음에 다시 풀 때 내가 여기서 틀렸었지 하는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좀 공부가 안 된다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뭘 알고 이걸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내가 저번에 틀렸던 거를 그냥 복귀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구나. 그래서 문제집을 많이 해봐야 2번 정도 반복을 했었어요. 많이 해봐야. 지금 그 4개월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네네네. 그러면은 문제집 실무로 따지면 문제집 몇 권 풀었어요? 아니면 뭐 강사 뭐 몇 기 이런 걸 푸셨나? 일단 뭐 1000점이라고 되어 있는 그 문제집을 풀었었고 네. 종합 문제집도 한번 풀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그거를 막 이제 풀었다는 게 전체를 다 푼 게 아니라 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한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했었고 스터디 문제 풀어지 기억이 안 나요. 네, 오케이. 네.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네, 그 정도만 한 상태에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실무를 어쨌든 뭔가를 좀 많이 했었었는데 그 주어진 시간에. 그러면은 뭐 개별 스터디 같은 거 아니라 그냥 혼자 하시듯이 풀고 네. 모르는 거는 질문하고 그랬어요? 네네네. 뭐 다 인터넷으로만 했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혼자 공부했었어요. 4개월 동안. 실무는 그렇게 해서 시험장 들어갔고, 그러면은 그 본인이 버리지 않은 단원에 대해서는 문제는 어느 정도 꽤 잘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수준은 됐었어요? 네, 막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절대 아니었고, 또 대충 어떻게 푸는지는 안다. 뭐 물건별로 목차는 알고 있다. 임대료 하면 어떻게 한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궁금해요. 목차는 따로 외웠어요? 그때 공부할 땐 외웠습니다. 기본 목차. 네. 외우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론이랑 법규는 어떻게 했어요? 이론은 일단 기본 강의를 들었었고, 네. 법규도 이제 기본 강의를 같이 들었었는데 이제 법규에서 좀 이제 무너진 거죠. 법규는 일단은 용어 자체를 너무 모르겠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들어도 답안지를 쓸 수가 없는 상태에 되니까 한 마지막 한 이제 3개월 차쯤 됐을 때는 좀 반은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쯤 가서는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도 그때 당시에 시험 들어가가지고 법규는 한 글자도 못 쓰고 나왔습니다. 한 글자도 못 썼어요? 네. 아예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고 서브만 그냥 외워놓은 거예요. 네. 그때 보니까 또 합격 소개를 몇 번 읽어보니까 법규를 뭐 A급, B급 이렇게 나눠가지고 네. 뭐 그것만 외워가지고 붙었습니다. 이런 합격 소개들이 꽤 있는데요. 네. 이제 그거를 읽고 그러면 서브를 그냥 단순하게 외워가지고 시험장 들어가서 그거 그대로 그냥 쓰고 나오면 되겠구나. 라는 되게 단순한 생각을 했었던 거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니까 문제에서 이제 뭔가를 물어보는데 내가 서브로 암기한 건 있는데 이건 뭘 써야 될지 모르겠고. 따로 문제풀이를 연습하진 않고 그렇죠. 네. 그냥 서브만 외워서 네. 정말 1차 치듯이 접근했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론은 어떻게 했어요? 이론은 기본 강의 듣고 그 다음에 뭐 연습했어요? 의 외웠어요? 이론도 막 의도 암기하고 해봤었는데 결국은 답안지를 못 쓰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이론도 답안지 훈련은 거의 못 해봤고 외우고만 들어갔구나. 네, 외우고만 들어갔죠. 일단은 제가 딱 듣고 느끼는 거는 근데 국문과면은 주관식 답안지 쓰는 연습은 많이 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또 미리 얘기를 해야 될 게 저 국문과라고 해가지고 네. 제가 뭐 글을 뭐 잘 쓰고 평소 때부터 하고 만약에 제가 이제 수시로 합격을 했으면 네. 이제 그런 정도들이 어느 정도 좀 논술 연습. 저는 일단 정시로 들어가니까 네. 정시 들어갈 때 언어를 일단 못 봤습니다. 저는 수능에서도 네. 네, 언어를 굉장히 못했고 저는 네. 수학 영어로 합격을 했기 때문에 네. 일단 국어 국문학과라고 해가지고 이제 통상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글빨 날리는 국문과의 어떤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 같은 거 할 때도 저도 처음에는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글 쓰는 거 자체 일단 낯설고. 근데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논술로 보진 않았어요? 이제 그것도 조금 할 얘기가 있는데 네. 일단 논술로 보는 시험은 저는 일단 전반적으로 좀 못 봤고요. 학점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조금 별론인데 이제 국문과가 국어학이 있고 국문학이 있어요. 근데 국어학은 좀 다소 좀 이과적인 좀 암기해가지고 우리 의문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암기해서 그냥 그것대로 그냥 쓰면 되는. 그래서 국어학 수업만 찾아다녔던 거죠 저는. 약간 그 과는 국어 국문학이지만 사실상 이제 성향은 약간 이과 쪽에 있었구나.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론을 치더라도 일단 답안지 자체 만드는 것 자체는 저도 남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처음부터 겪었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법규는 이해가요. 법규는 뭐 약간 체계가 안 잡혀 있으면은 물어보는 거에 뭘 써야 될지 모르는 건 이해가는데 이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쓸 수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시험장 들어가서도 네. 어느 정도 쓰기는 했죠. 그냥 뭐 그 시중에 어떤 그런 형식 다 무시하고 그냥 제가 나중에 이제 복귀할 때 보니까 그냥 한 바닥에다 그냥 줄그룹 그냥 쭉 썼더라고 그냥 무슨 논술 시험 보듯이.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냥 썼는데 시간 관리하는 것도 몰랐고 뭐 어느 정도 분량을 써야 되는지도 몰랐고 아예 그냥 답안지 자체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뭐 그냥 그때 실제 시험장 들어갔었어도 1번만 그냥 열심히 끄적이다 나왔던. 네. 뭐 이제 답안 쓰는 글씨 쓰는 속도나 뭐 이런 답안지 채울 수 있는 그런 양이나 이런 게 전혀 개념이 없었구나.
그러면은 뭐 외웠어요? 이론은? 일단 그때 선생님이 시켰던 것만 일단 했던 것 같은데 뭐 암기 하는 거, 그리고 목차 암기, 그리고 뭐 그때 또 이제 합격 수기 막 이러고 보니까 S뿔만 보고 합격했다 이런 얘기 있는데 잠깐 어떤 합격 수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공통 문구들이 좀 있었어요. 나는 S뿔을 봤다. 뭐 그때도 유명하고 지금도 아마 유명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S 플러스 책 뭐 이런 거 구해가지고. 그러니까 합격 수기가 일단 학원에서 나온 합격 수기 카페에 있는 합격 수기는 카페에 있는 합격 수기, 그런 것들도 보고. 그러셨구나. 네, 그렇게 해서 점수는 어떻게 나왔어요? 점수는 저 실무가 그때 제가 보상을 제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1분에 보상이 나온 거예요. 딱 보는 순간 마음이 편했겠다. 그렇죠. 내년이다. 뭐 이거는 꾸역꾸역 열심히 쓸 필요가 없다. 나에게 빨리 알려주는구나. 빨리 내년으로 가라고. 그래서 2, 3, 4번을 열심히 풀었고 그때 34점인가 받았어요. 꽤 괜찮은 점수를 받았던 거죠. 네, 1번이 한 뭐 40점 나온다 치면 그렇죠. 1번이 40점짜리 문제였으니까 사실상 1번을 어느 정도 좀 풀었더라면 60점 중에 사실 1 4, 5% 득점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랬고 이론은 한 17점인가 나왔었어요. 1번만 열심히 풀고 1번이랑 그리고 3번에서 조금 쓰다 말았었는데 어쨌든 거의 1번만 푼 셈이니까. 네. 그리고 법규는 그냥 빵점 나왔었고. 빵점. 네. 법규 갑자기 딴 얘기인데 그럼 법규 시간에 뭐 했어요? 진짜 별 생각 다 했죠. 남들 뭐 애국가 쓴다는데 좀 그때 갑자기 뭐 티아라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티아라 노래 써볼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근데 너무 좀 무례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냥 조용히 일단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딱 듣고 느낀 거는요, 어쨌든 암기를 바짝 했잖아요. 네. 이거 2년차 공부할 때 도움이 되게 많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지금 들거든요. 일단 실무 같은 거는 도움이 좀 됐죠. 미리 그렇게 좀 몰아쳐서 한번 또 했으니까 이제 또 다시 이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어떤 또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었고, 법규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됐어요. 서브 외운 게? 네, 이미 왜냐면 서브 외울 때부터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문자를 외웠기 때문에 이게 뭐 나중에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었던. 저 약간 딴 얘기인데요. 글자를 외우는 거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네. 글자를 외우는 노하우가 있어요? 그때 진짜 말도 안 되는 암기였는데 문장마다 막 초자도 따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그냥 무식하게 외운 거죠. 어떻게든 그냥 외운다. 네. 그러셨구나. 오케이. 자, 근데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건요. 보통은 사람들이 실무 공부를 많이 하라고 하는 이유가 실무가 양이 많다. 그래서 먼저 공부해라 라는 얘기를 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딱 결과만 봤을 때는 오히려 실무를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무가 공부량이 많기 때문에 항상 실무 먼저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실무 이론 법규를 똑같이 3시간씩 뭐 매일 한다 하면은 상대적으로 실무가 좀 더 빨리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더 직관적이거든요, 실무 내용 자체가. 법규 이런 거는 진짜 전공자가 아닌 이상 일단 법 용어 자체도 잘 모르고 그런 거 이해하는데 쏟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무 이론도 솔직히 이제 부동산 쪽 용어이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도 교과서에 설명이 돼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약간 전공 비슷한 분야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처음에 투입했을 때 좀 올라오는 속도가 좀 더딘데 실무 같은 거는 좀 직관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 가격으로 사정보정 뭐 이런 얘기들은 그쵸.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뭐 시점, 수정 뭐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실무가 좀 더 빨리 올라올 수 있지 않나. 근데 또 막상 이제 마지막쯤에 가서 어느 정도 좀 실력이 또 올라가려면 실무 같은 건 또 잘 정립되지 않는 내용들이 또 꽤 있으니까 어마어마하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마지막 가서는 또 좀 그런 어떤 효용이 좀 낮아지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있고.
뭐 뒤에 가서 사실 하려고 그랬는데 뭐 그냥 중간에 생각나서 여쭤보면은 실무를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게 딱 얘기하는 딱 그 바이브가 실무 그렇게 안 어려운데 약간 이런, 그러니까 아니 뭐 딱 그러니까 뭐 건방지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본인이 느끼시기에 어쨌든 실무 접근이 조금 용이했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네. 이론 법규보다는 이거 실무는 특히 이건 진짜 전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 법규는 그 진입장벽이 좀 있어요. 아니면 그건 어때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실무가 좀 편했어요. 공부하기 편한 이유가 저는 이렇게 나중에 생각을 해봤을 때 항상 저는 문제 푸는 거 위주의 공부를 되게 많이 해왔는데 왜냐면은 뭐 저는 이과니까 수학 항상 문제 풀어야 되고 뭔가 풀고 답이 있고 한데 이론 법규는 문제를 풀어 제껴서 차라리 그 문제를 외워버린다던가 이런 게 없어서 맞아요. 저는 실무가 양이 양이 많은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뭐 양이 많다 쳐도 뭐 일단 문제를 풀어 제낌으로써 그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조금 그래도 실무가 접근 용이하지 않았나? 네, 약간 그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게 그러니까 성과가 눈에 바로바로 보인다. 그러니까 3방식을 공부했고 이 문제를 풀면 이제 문제 푼 게 내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이제 내가 이 정도 문제를 풀 수 있구나라는 거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론 법규는 그게 없으니까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어렵다고 느껴지죠. 맞아요. 뭐 아무리 뭐 기본서 내용을 회독을 해도 답안지에 막상 하려고 하면 펜이 안 움직이니까.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네. 이렇게 동차 기간을 끝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뭐 신림으로 오셨나요? 네, 그때 이제 신림으로 바로 오지는 않았고 네. 제가 이사 온 게 한 10월 달쯤이었으니까 바로 왔네요 거의. 그러니까 9월에 아니지 6월에 시험 끝나고 한 2-3개월 정도 더 이제 저는 건대 쪽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네. 이제 거기서 혼자 공부하다가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실무 과외를 좀 받았었던 거죠. 네. 건대에 있을 때? 네. 건대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실무 과외를 받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신림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일단 그 개별 스터디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때 이제 과외를 해주셨던 분이 좀 뭐 신림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조언을 좀 해주셨던 것도 있고 저도 뭐 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좀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있었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혼자 공부하시는데 과외 받으실 생각 하셨어요? 일단 좀 그러니까 학원 강의에서 좀 느껴지는 좀 갈증도 좀 있었고 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과외를 하면 좀 더 빨리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 추천해 줬어요? 그건 아니고 네. 그 카페를 이제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외 글이 올라오니까 이런 거 과외를 딱 하는구나 라는 걸 일단 그때 처음 알았고 그리고 이제 과외에 대해서 일단 저는 또 학창 시절 때도 막 과외 이런 거 많이 했었으니까 과외를 하면 얼마나 효율적인지도 좀 알고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접근을 한번 했었던 거죠. 그래서 과외를 그때 이렇게 들을 생각은 그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사실 완전 초기에 과외를 받으셨으니까 그때 웬만한 뭐 시행착오들 없이 그런 건 많이 코칭을 받으셨겠네요. 그렇죠. 그때 도움을 좀 많이 받았었죠. 이게 혼자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정보가 딸리 그렇죠. 이게 좀 공통적으로 이게 이 간평 수험계 자체가 좀 정보가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게 없다 보니 이제 혼자 하면서도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도 일단 몰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스스로도 좀 그때 돌아보면 좀 더디게 공부를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그때 과외를 해주셨던 분이 좀 포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림으로 들어와서 남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딱 끝나고 신림 들어오기 전까지는 공부 어떻게 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6, 7, 8, 9 네, 6, 7, 8, 9 기네? 4개월이나 혼자 하셨구나. 꽤 기네요. 네, 그러니까 6, 7, 8, 9인데 제 기억에 한
9월인가부터 과외를 시작을 했고 6, 7은 혼자 하고 네. 그러면서도 또 한 6월인가 그때쯤은 이제 시험이 막 끝났을 때 네. 그때는 저도 좀 쉬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1차 하고 2차 하고 계속 쉼없이 이제 몰아쳐서 했으니까 이제 에너지가 바닥이 난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6월은 거의 좀 잘 못했었고 뭐 7, 8 이렇게는 또 다시 이제 실무 때 제꼈던 보상 다시 보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기본 강의를 다시 들으셨나요? 그렇죠. 실입업 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사실은 기본 강의 듣다 보면은 시간은 잘 가고 그리고 과외 받으면서 뭔가 문제풀이 또 다시 하고 그렇게 하셨겠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잠깐만요. 좀 확실히 이게 4개월에 바짝 하고 나니까 이게 확 달라지는구나. 그렇죠. 뭔가 저도 그래서 언제 뭐 했어 이게 저도 그래서 커리가 잘 정리가 안 돼요. 저 머릿속으로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왜냐면 그냥 닥치는 대로 했으니까 이게 제가 막 어떻게 해야지라고 막 정리해놓고 한 게 아니라 그게 좀 그렇죠. 그러면은 그 기본 강의 다 다시 듣고 과외는 뭐 기출 같은 거 받았어요? 실무 기출? 뭐 받았어요? 그때 기출 문제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출 문제 막 분석하는 거, 기출 문제로 문제 풀이 요령, 뭐 노하우 막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위주로 네.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2달 정도밖에 안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는 실무 들어와서 그러면은 그냥 쭉 공부했겠네. 약간 그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좀 더듬더듬 거리게 되는 게 보통은 이제 이때쯤에 기본 강의 듣고 뭐 이때쯤에 뭐 하고 이게 있는데 지금 4개월 동안 뭔가 한 바퀴를 이렇게 돌린 상태라서 약간 2년 차지만 뭔가 3년 차 같은 느낌의 약간 공부 방법을 택하셨을. 그러니까 정확히는 좀 꼬였죠. 이게 이게 4개월을 그렇게 또 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전범위를 또 다 한 건 아니잖아요. 네. 막 그냥 절반만 해버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애매한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딱 첫 2차 시험이 끝났을 때 이제 뭐부터 해야 되지?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하자니 또 여긴 또 내가 들었던 거고 약간 그런 좀 혼란이 좀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뭐 그때 그러면 4개월 동안은 기본 강의 다 다시 듣고 공부 비율은 어땠어요? 실입업? 일단 그때도 실무를 좀 위주로 했었던 것 같고요. 네. 이론이랑 법규는 사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학원에서 짜여져 있는 커리큘럼을 일단 저는 따르지는 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뭐 보통은 기본 강의 듣고 뭐 문제풀이, 뭐 기출 문제, 그리고 연기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미 커리 자체가 좀 꼬여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기본 강의까지를 일단 좀 완주하는 걸 목표로 해보자. 나 그게 좀 먼저 당면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입업 기본 강의를 다 이렇게 들으셨어요? 네. 그러면 실림 딱 들어와서는 그 다음에는 그냥 스터디 짜서 뭐 문제 풀이하고 뭐 기출 풀고 뭐 이론 법규 뭐 이것도 풀어보고 그러다가 시험 보신 게 되겠네요. 그쵸. 이제 저는 좀 일단 실림 들어와서는 일단 개별 스터디를 위주로 좀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만났던 이제 팀원들이랑 같이 뭐 이 기간 동안은 이렇게 해보자. 뭐 예를 들면 뭐 앞으로 한 2달 정도 우리가 법규 서브를 좀 외워보자. 그렇게 해서 막 서로 외워와가지고 와가지고 쓰고 뭐 그런 식으로도 했었고. 이게 보통 이제 2년차 공부 스케줄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3년차 정도 하는. 근데 어쨌든 그때 그 같이 스터디했던 스터디원들도 좀 그 정도 얘기는 좀 동의가 돼 있었던 상태였던 게 일단 우리는 그 커리를 그대로 따라가지 말자. 그냥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좀 해결해 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자. 그렇게 해서 막 실무 같은 것도 뭐 100점 푸는 거 이런 거는 같이 했었지만 뭐 그 외에 이제 막 지금 생각나는 거는 뭐 기출 문제를 이제 단원별로 쪼개가지고 3방식이 있으면 3방식부터 좀 이렇게 쭉 풀고 뭐 그렇게 해서 기출문제를 좀 회독을 하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막 문제도 서로 나누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단연차가 있었어요? 어쨌든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방향성을 잡는 게, 어쨌든 뭐 아무리 4개월 했다고 해도 그 방향성이 잡혔어요? 아니면은 뭐 팀원들 간에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나는 이게 조금 지금 필요한 것 같고 이렇게 다툼이 있거나 하면 보통 이제 단연차가 딱 교통정리하고 야 지금 이거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땠어요? 거기는? 일단 단연차가 없었고 네. 공부한 기간도 저랑 다 비슷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랑 조금 달랐던 거는 미리 개별 스터디를 좀 한 번씩 해봤고 해보면서 이제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또 겪었고 그리고 좀 합리적으로 좀 대화가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남들이 하자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렇게는 하지 않았고 이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알죠. 그거를 일단 서로 한번 토론을 하는 거죠. 우리 지금 뭐 해야 될까?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어떤 문제지를 뭐 몇 회독 했다거나 그런 스케줄은 어떻게 되셨어요? 일단 그때 개별 스터디원들이랑 같이 합의를 봤었던 게 네. 기출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자. 각자 기출문제가 한 번도 풀어보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풀어보자 시작했고 그리고 스터디 문제로 막 100점 이런 거 해보자. 그거였고 문제집 돌리자는 얘기는 없었어요. 근데 문제집도 이제 그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진도별로 우리가 좀 해결해 나가자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앞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문제들을 좀 뽑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이제 3방식 문제 이런 것들도 몇 개 뽑아놓고 그리고 이제 종합문제라고 불리는 그런 책에서 보면 이제 모든 노점이 다 커버가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몇 문제 뽑아가지고 이제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한 2달 정도 잡아가지고 이제 진도별로 좀 해결해 나가자 실무 문제를. 네. 그렇게 해서 막 같이 모여서 이제 문제 풀고 뭐 또 각자 이제 집에 가서 복습하고 목차 외우고 일단 이 정도 공부를 처음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원별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다시 재조합해서 다시 풀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네. 회독은 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왜 잠깐만. 근데 뭐 보통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도 한 문제집을 좀 반복해서 푼다라고 저는 많이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저도 그렇기도 했고. 네. 근데 뭐 그렇게 선택하지 않은 이유 같은 거는 딱히 없고. 일단 그때 개별 스터디 하던 사람들 중에도 네. 강력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람도 일단 없었고 저 스스로도 만약에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 나는 반복하고 싶지는 않다. 그냥 한번 하고 각자 알아서 복습하고 좀 흡수하고 그렇게 해서 좀 넘어갔으면 좋겠지. 그냥 똑같은 문제를 굳이 모여가지고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얘기 있었다면. 좋다. 네. 사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뭐 사람들한테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합격수기 영상에서도 제가 어떻게 보면 얘기해온 게 네. 이제 한 문제집을 좀 반복해서 푸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 저는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공부 방법도 되게 좋다.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답이다. 네, 결국은 자기 성향에 맞게 하고 싶은 대로. 네, 맞습니다. 그쵸. 하기 싫은 거 하면은 스트레스 받죠. 왜냐면 그렇게 회독을 해서 효과를 본 사람도 분명히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데서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했어요. 뭐 진도 단원별로 일단 딱 쪼개고 그러면은 문제는 누가 뽑아왔어요? 아니면은 그냥 오늘은 이 문제집에 이 단원 풀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 모여서 문제 풀을 일단 다 모아놓고 이제 그때부터 소팅 작업을 시작을 한 거죠. 뭐 다 같이 앉아가지고 소팅을 해요? 아니면은 이렇게 소팅 해온 거를 비교해요? 다 같이 그냥 와서. 각자 하면 또 안 할 것 같으니까 모여가지고 그럼 뭐 귀찮은 작업이니까 하루 정도는 그러면은 문제만 다 앉아서 문제만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었어요. 한 4시서 하면 뭐 한 2-3시간 정도? 그렇게 해서 문제를 나눠 놓고 그거를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좀 총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이 이제 엑셀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며칠은 요거, 며칠은 요거 이렇게 정해진 배점대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었습니다. 그럼 그 풀은 어떻게 돼 있었어요? 풀은 뭐 문제집 풀은 뭐 했어요? 기출 문제랑 네. 그리고 종합 문제집, 네. 그리고 스터디 문제도 껴 있었습니다. 그 3개 가지고 풀 만들어가지고.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다 풀었어요. 뭐 한 3개월? 네. 다 풀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평가사님 반복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 풀어요? 이제 거기 있었던 스터디 문제 풀이 이제 작년 거 기준이니까 네. 이제 그게 다 끝난 다음에는
그해 이제 스터디 연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막 이제 그때부터는 남들 하듯이 그냥 100점 풀고 뭐 끝나고 그냥 적당히 얘기 좀 해보고. 근데 예를 들면 문제 안 모자라요? 왜냐면 연기는 이제 100점도 낮고 해서 하루에 100점 풀면 그냥 사실은 2주치는 그냥 다 풀어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뭐 내가 딱 그 학원 스터디 문제는 금방 풀게 되는데 네. 그러면은 다른 학원 스터디 문제집 갖다 풀고 그냥 시중에 있는 새로운 문제들 다 갖다 풀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실무는 이제 시험 볼 때까지 그렇게 쭉 100점 풀었다? 네. 오케이. 그리고 뭐 그러면은 그 와중에 문제를 100점 푸는 와중에 뭔가 중간중간에 또 어떤 공부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니면 100점만 풀고 그거 복귀하고 공부를 끝냈어요? 아니죠. 아니죠. 이제 그 해당 진도에 나오는 문제는 일단 미리 예습하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 왜냐면 만약에 어느 순간 이제 다음날 해야 되는 문제가 뭐 광어권 문제다. 이제 처음 보는 거잖아요. 네. 거의. 그러니까 그 전날에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문제를 풀고 나서는 또 목차를 좀 정리해 놓는 시간이 필요했고, 저는 기본적으로 한번 좀 다 해놓고 다음에 좀 다시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애초에 한번 정리를 할 때 좀 약간 요것만 보면 돼 라는 정도의 어떤 내용을 좀 정리해서 차곡차곡 쌓아놓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다 쌓아놓고 만들어 놓고 이제 서브가 되는 거고. 대신 이제 반복해서 풀진 않아도 서브 만들고 그 서브는 반복해서 그렇죠. 보고. 네. 서브는 무조건 반복. 그러면은 뭐 시중 그동안 풀었던 내용들이 다 그 서브 안에 들어가 있었겠네요. 그쵸. 웬만한 거는 들어가 있었고, 네. 제가 봤을 때 너무 이거는 암기로 다 가져갈 수 없다 싶은 거는 또 제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뭐 시중에 있는 뭐 문제 반복하기 싫으니까 시중에 있는 문제 다 갖다 풀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서브를 만드는 작업을 사실 1년 동안 꾸준히 하고 결국 그 서브를 다시 이제 보고 시험장 뭐 들어갔다 이런 느낌으로. 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서브에는 이제 내용뿐만 아니라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되게 많았겠죠? 그쵸. 거기서 또 추가하자면 약간 오답노트 비슷한 것도 그 서브 목차 사이사이에 좀 껴넣는 스타일이죠. 네. 왜냐면 한 번 했는데 또 틀리면 이제 그 부분은 계속 틀리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이제 이 부분은 주의하자 뭐 이런 식으로 써놓고, 그런 식으로 이제 결국은 세 과목 전부 다 그냥 그 서브 만드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한 시험 한두 달 남겨놓은 상태에서는 그것만 계속 보면서 약간 이미지 트레이닝도 좀 하고. 이미지 트레이닝 중요하죠. 네. 네, 오케이. 실무 그래서 2년차 때는 몇 점 받았어요? 53.5점 받았습니다. 뭐 그 나쁜 점수는 아니네요. 네. 어때요? 뭐 제가 그 당시에 또 평균 점수 잘 모르니까. 그 당시로 치면 제 생각에는 그냥 중에서 중상 정도였던 중에서 중상? 네. 이게 실무가 이제 외관상으로 과락률이 되게 높기는 한데 제가 네. 체감상으로 느끼는 거는 고득점 하시는 분들은 꽤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점수가 아예 떨어지거나 뭐 아예 높거나 이런 비중이 높아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과락률도 되게 높게 나와 보이는 것 같지만 막상 합격하는 사람들 보면 60점 이렇게 점수를 받은 게 28회부터 되게 그 비중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받은 그 53점 정도도 네. 뭐 누가 보기엔 되게 괜찮은 점수일 수도 있지만 제가 또 주변에 아는 사람 점수랑 비교를 해보면 뭐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에요. 좀 어중간하다? 네. 오케이. 자, 실무는 뭐 어떻게 했는지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이론은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은 뭐 다 외웠는데 글자를 외워서 뭐 의미가 없을 테고. 네. 그러면 6월에서 9월 동안 6월 쉬고 7월부터 9월까지 건대에서 이론 기본 강의 다시 듣고. 네. 뭐 했어요? 그 다음에? 일단 그 의의 암기하는 거를 그 개별 스터디원들이랑 같이 했었고. 아니요. 건대에서는 혼자 할 때요? 혼자 할 때. 혼자 할 때는 그냥 계속 기본 강의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네, 진짜 인강만 그냥 열심히 들을 때였고. 네. 네. 인강 들을 시간이 일단 물리적으로 좀 필요하니까 양이 좀 있기도 하고. 하긴. 네, 오케이. 그러고서 이제 와서 의 암기하고. 네, 의 암기하고. 그러면 시간 딱 정해서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암기해보자 서로 약속 정해서 네. 암기하고. 그러면 네. 이론도 강사님 맞췄겠네요. 같으려면은. 뭐 그거는
네, 그 의 뭐 자료 배포하신 분들도 있었고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해서 그냥 뭐 하나 정해놓고 하긴 했었죠. 아, 누구 거? 네네. 오케이. 네, 그렇게 해서 의의도 외우고 문제는 외우고 네. 이제 그때 이제 연기 스터디를 제가 한번 갔었는데 갔다가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아, 왜 아니었어요? 아, 내 수준에 안 맞다? 네, 일단 제가 쓸 수가 없었어요, 답안지를. 근데 보통 들리는 얘기로는 그거를 이제 그냥 책을 보고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책을 보고 쓰는 거를 왜 하고 나서 하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2번인가 갔다가 이제 그냥 환불하고 그냥 어차피 지금 답안 쓸 수 있는 실력이 안 됐기 네네, 때문에 네. 제가 또 미리 그 2차 4개월 공부를 하고 시험장 들어가서 못 쓴 그 고배가 있잖아요. 네. 그 경험도 있고 해서 이제 그냥 공부를 일단 충분히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답안지 공부를 좀 해보자. 어쨌든 내가 이걸 못 쓰는 이유는 내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암기가 덜 된 것도 아니고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내용 정리부터 하기로 했었던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의 외웠어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못 썼을 거 아니에요, 여전히. 네. 제가 일단 주로 했던 거는 그 기간이 아마 제일 길었을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버를 만들었거든요. 이론도 그렇고 버큐도 그렇고. 네. 근데 그거 자체를 되게 저는 좀 공들여서 만들었어요. 이제 저는 손으로 안 쓰고 이제 컴퓨터로 네네. 작성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하려면 이제 책을 여러 개를 봐야 되거든요. 아, 그쵸. 네. 뭐 시중에 본다는 기본서 한 2-3권 정도 펼쳐놓고 제가 기억하기 쉬운 문장들만 골라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왜냐면 이 책은 내가 나중에 암기할 책이니까 암기해서 네. 써먹을 거니까 책을 막 여러 개를 계속 똑같은 단원도 이 책에서 보고 이 책에서 보고 이 책에서 맞아요. 보고 그런 식으로 일단 공부를 하면서 서브를 작성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죠. 그거 하느라고. 서브 만들 때 단원별로 양 같은 것도 혹시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10점 분량으로 만든다던가. 아니요, 그렇게 정해놓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뭐 그러면은 사실 기본서마다도 내용들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다 있는 거 없는 거 일단은 다 끌어와서 서브를 만들었어요? 일단 좀 하나의 어떤 이게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네, 목차도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일단은 제가 하나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더 맞다고 생각하는 거 내지는 네. 이제 강사분께 질문을 통해서 좀 이 부분이 이 책은 이렇게 나오고 이 책이 나오는데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또 강사분이 또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네. 뭐 결국에는 좀 약간 견해 차이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론은 딱히 뭐 개별 스터디에서는 한 건 없네요. 그냥 서브 만드는 건 본인이 하는 거고. 네. 뭐 의 외우고 뭐 개별 스터디 쪽에서 그 외에 해결한 건 없었고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서브 다 만들었어요. 뭐 몇 개월 한 4개월 걸렸다 쳐야 네. 되나요? 뭐 1기 시작하기 전에는 만들어졌어요? 아니요. 네. 그거는 끝날 때까지 그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라는 게 한 네. 시험 한 2달 전?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애초에 생각이 암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서브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 이걸 출력해 가지고 그때부터 봐야지 그런 생각이었고 네. 제가 컴퓨터로 작성한 이유도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수정해야 될 내용이 생기거나 네. 하면은 그때그때 바로 그냥 파일로 들어와서 수정을 하려고 그래서 어느 정도 틀을 만들고 하는데 집중적으로 이제 투하된 시간이 한 2달 정도고 네. 나머지는 계속 공부하는 와중에 고치고 그렇죠. 아, 그럼 딱 그러니까 어느 정도 틀 맞는 건 2달이면 됐었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2달 동안 일단 만드는 작업하고 네. 그리고 그 서브를 외웠겠죠? 아니에요? 그냥 쓰면서 외워진 걸로 외웠다고 해야 되나? 그냥 반복적으로 보기는 했었죠. 아, 그러면서 외워지죠, 사실은. 꽤 그렇죠. 대략적인 내용들은. 본격적으로 암기는 이제 나중에 시작을 했지만 네. 뭐 그 전에 계속 그냥 읽어보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좀 내용이 좀 각인된 건 좀 있었죠.
그러면은 그것만 하고 나서 답안지 쓸 수 있었어요? 답안지는 아니요, 그것만 해서는 쓸 수가 없었어요. 네. 그것만 쓸 수 없었고, 네. 그것 이제 답안지 쓰는 것 자체도 이제 별도의 좀 훈련이 필요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론도 그때 과외를 한번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한 달인가 2달인가를 들었었는데, 근데 그것 자체는 사실 크게 도움은 안 됐었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 학원의 강의로 나와 있는 네. 어떤 답안지 쓰는 그 강의로 이제 따로 네. 구성이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좀 익혀 나갔던 게 있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봐도 돼요. 이론은 평가사님 본인 서버 만들어서 내용 정리하고 그 내용 외우고, 답안지 만드는 거는 답안지 쓰는 별도의 강의 듣고서 네. 답안지 쓰는 거 이제 익히고, 그리고 꾸준히 스터디 다니면서 이제 그거를 연습하고 부족한 거 서브 채우고, 문제 풀고 부족한 거 채우고. 네, 그건 맞는데 네. 저는 일단 스터디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스터디 안 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연기를 가서 네. 그 답안지, 그러니까 이 기본서를 보고 써야 된다는 걸 느낀 순간 이게 저는 3기, 그러니까 2기까지도 일단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재점검을 해봤을 때 답안지 못 쓴다? 2기까지는 네. 내가 책 안 보고 못 쓰겠다? 네, 책 안 보고 못 쓰니까 좀 책 안 보고 쓸 수 있는 무렵 때쯤에나 가자.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그건 4기였는데 네. 3기 때 그냥 불안해서 갔어요. 3기 때 불안해서 갔고, 가서 그래도 어느 정도 쓰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마저도 완벽하게 쓰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건 없었어요. 그러면은 2기 때도 답안지를 못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았어요. 왜냐면 뭐 어쨌든 나는 그 동차에 4개월 빡세기도 했고, 보통 2년차랑 다른데, 근데 보통 2년차 막 쓰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되면 네. 쓰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스트레스는 2년차 때 정말 많이 받았죠. 그런 거가 일단 이게 어떻게 보면 남들은 잘 안 가는 길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냥 다 연기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가가지고 이렇게 다 하는데, 저는 좀 본질적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어차피 가도 내가 못 쓰는데 그냥 내 실력도 그렇고 약간, 그리고 그렇게 치부를 해버리는 거죠. 남들도 어차피 못 쓰는데 그냥 책 보고 쓰는 거겠지. 그렇게 그냥 속으로 그냥 생각해가면서 내가 지금 딱히 문제가 있는 상황 아니다. 뭐 이 정도면은 나는 잘 하고 있다. 지금 네. 이기 돼서 못 쓰지만 나의 계획으로 미뤄 봤을 때 네. 여기까지는 이제 괜찮다, 이렇게 꾸준히 하면 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네. 아니면은 내가 2기가 됐는데도 못 쓰고 있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내가 지금 뭐가 문제지?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상황이었는지. 일단 저는 못 쓰는 게 되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 남들이 쓴다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받았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그거는 그냥 제가 선택한 거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쓰기 위한 공부를 나중에 하는 거는 어차피 선택한 거니까. 네. 괜찮네요. 일단 성향 자체가 좀 준비가 됐을 때 좀 하자 이런 게 좀 있어서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학원 가는 거는 일단 돈과 시간이 좀 아까웠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저도 약간 그랬어요. 저도 2년차 때 어땠냐면요, 학원 가서 쓰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됐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산속에 들어가서 그 미친 듯한 훈련을 하고 다시 산으로 딱 내려와서 써버리겠다, 딱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스터디를 그만뒀는데, 저는 사실 저는 거기서 법규에서 약간 미스가 났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론도 그 산에서 뭔가 훈련을 하고 내려와가지고 스터디 딱 하고 왔는데, 이론도 얼추 또 어영부영 썼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법규에서 좀 에러가 나긴 했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뭐 저도 약간 비슷한 식의 접근은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법규에서 그렇게 해서 실패를 한 건 맞죠. 저랑 똑같네요. 네. 자,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론은 저도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전체적인 느낌 알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를 해야 될 게, 제가 이론을 아예 다른 수업을 안 들은 게 아니고, 그 기출문제로 약간 스터디를 푸는, 그러니까 스터디인데 문제는 기출문제, 네, 그런 수업이 있었어요. 네, 그거는 나갔습니다. 그 정도는? 기출문제 정도는? 어쨌든 기출문제는 내가 써가지고 피드백 받으면 그거는 좀 유의미하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법규는 어떻게 하셨어요? 4개월 딱 끝났어요. 그리고 건대에서 기본 강의 듣고 이제 실무 딱 들어왔어요. 스터디 팀원들과 뭔가 했을 텐데. 일단 법규도 이론이랑 크게 다르지 않게 접근을 했고, 서브 만드는 작업들. 네, 서브 만드는 작업을 했고, 그리고 답안지 쓰는 거는 과외 받고. 아니요, 법규는 제가 그때 과외를 못 찾았어요. 아. 과외를 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지금처럼 과외를 막 하시는 분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는데, 어쨌든 법규를 과외를 못 찾아가지고 결국엔 그냥 제가 혼자 했었는데, 네.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뭔가 그 법규는 용어를 몰라서 이걸 자꾸 허비하는 게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해결하고 싶었는데 기본 강의로는 잘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서브 만드는 작업을 할 때 저는 진짜 기본 강의를 한 3번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똑같은 거를. 네. 진짜 이해가 될 때까지. 그러면서 이제 그 강사분한테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브 만드는 작업이 법규도 꽤 오래 걸렸었고. 한 뭐 두세 달? 네. 그쵸. 전체적으로 하면 3달은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법규 서브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여러 개 책을 펼쳐놓고 내가 이걸 정리하겠다 한들 용어를 모르는데 정리가. 그러니까 그때 서브 만들 때는 네. 최대한 이해를 하면서 만들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질문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막 교과서도 조금 더 읽어보게 되고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해가 좀 안 됐던 건 사실이죠. 그러면 거기서도 또 목차 다르고 이런 것도 다 질문해가지고 목차는 이게 맞나요? 저 목차가 맞나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법규는 네. 일단 저는 한 개밖에 못 봤어요. 오케이. 시간도 없고. 그러면 이 서브를 요약해서 그냥 내가 조금 더 정리하는 정도의 서브였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본 거는 서브 형태는 아니었어요. 교과서 형태. 약간 그분이 쓴 이제 교과서 형태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답안지에 쓸만한 분량으로 압축하는 작업은 제가 따로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막 이미 쟁여놨던 서브 같은 것도 있었어요. 네, 받은 거? 네. 네. 남들 왠지 평가사일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느낌이. 네. 어쨌든 그런 것들 시중에 약간 좀 유명하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제가 받아놓고 대충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구나 라는 정도만 일단 좀 잡아놓고 제가 이해되는 문구로만 좀 박아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론은 과외 받아서 뭐 답안지 쓰는 방법은 익혔어요. 근데 법규는 그 서브 만들고 네.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서브를 만들고 그것도 똑같이 기출문제를 풀고 스터디 문제를 풀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때 개별 스터디원들이랑 같이 얘기를 했던 게 네. 그때 이제 어떤 한 강사의 스터디 문제만을 좀 한번 쭉 따라가자. 네, 쭉 한번 해보자. 그랬었어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4명이서 같이 했었던 거죠. 그것을 쓰고 모르는 거 있으면 서로 한번 좀 물어보고. 그냥 뭐 그렇게 쭉 반복하고 그러다 보고 어느 순간 돼서 이제 답안지 좀 쓰긴 시작했어요. 네, 그때는 조금 내용이 좀 정리가 되니까. 왜냐면 이제 기본 강의 그렇게 막 3번씩 이렇게 듣고 나면은 맞아요. 어느 정도 좀 포맷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문제를 보고 내가 이거 써야 되겠구나 라는 게 좀 생기기 때문에 답안지 훈련은 따로 안 했지만 네. 어쨌든 쓸 수는 있는 상태였던 거죠. 뭐 맞건 틀리거는 두 번째고 일단 양은 채울 수 있었다. 네. 결과적으로는 그게 페인이었던 건데. 그래요? 답안지 쓰는 방법을 좀 알았었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굉장히 단순한 암기 과목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법규를. 그래서 암기 잘 되면 그냥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만 딱딱 그냥 내가 서브에서 외운 대로 쓰면 되겠구나. 그렇게 접근을 했었죠. 그거를 이제 사실은 이제 법규가 뭐 저도 강의할 때 맨날 그 얘기하지만 암기를 하고 나야 이제 법규 공부가 저는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암기가 돼야 얘를 어떻게 쓸지, 이렇게 쓸지, 저렇게 쓸지, 목차 이렇게 구성할지, 뭐 얘를 조금 많이 쓰고 얘를 양을 줄이고 이거 하는 게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암기가 된 상태에서 이제 시작되는 뭔가 진정한 논점에 대한 고민, 출제 의도에 대한 고민, 약간 이런 게 암기를 하고 나서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쭉 시험 보시다가 2년차 이제 막판쯤 됐을 때 아니면 중간쯤 됐을 때 보통 뭐 고비 같은 건 안 왔어요? 나 이번 안 될 것 같다 라든가 뭐 되게 그런 게 되게 크게 왔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대로 뭐 조금씩 늘어가고 있네? 이렇게 무난하게 흘러갔나요?
일단 불안감 자체는 계속 있었어요.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불안감은 그냥 내가 시험장 들어가서 몇 점을 받을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근데 뭐 어느 정도는 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되게 어렵다고 느끼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네. 그냥 끊임없이 스트레스 받았죠. 뭐 그 정도는 뭐 정상이네요. 뭐 따로 얘기할 필요도 없는 그 정도 스트레스야 뭐. 그렇구나. 그러면 2년차 막판쯤 돼서는 조금 내가 한번 노려볼 수 있겠는데? 이 정도 느낌 받으셨어요? 그런 거는 있었습니다. 왜 스터디 등수가 달랐어요? 아니요, 스터디는 등수는 잘 안 나왔는데 네.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만은 있었죠. 네. 실무 같은 것도 사실은 스터디를 가도 등수가 제대로 나오진 않았지만 또 약간 개인적으로 그냥 치부해버린 거죠. 그냥 이 사람들은 뭐 스터디를 뭐 작년에도 열심히 풀어봤고 똑같은 거 풀으니까 잘 풀겠지. 왜냐면 제가 생각해봤을 때 이거 다 맞추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등들은 막 다 맞히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다 맞추지? 그래서 쟤네들은 공부 이상하게 한 애들이다. 내가 맞다. 이상하기보다는 그냥 뭔가 했던 거겠지. 문제 외웠다. 했던 거겠지.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내가 맞다. 맞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게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법규가 조금 해결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법규를 제가 마지막에 가서는 개별 스터디 하면서도 막 누가 모른다고 하면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냐 하면은 제가 막 설명해주고 그랬었어요. 같은 기간 동안 공부를 했는데도 막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일단 법규 되게 자신감이 있었고 근데 실무랑 이론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좀 문 닫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막상 시험 보고서 결과는 어땠어요? 실무는 53.5 받았었고 네, 이론이 55.5점인가 받았었어요. 당시에는 되게 높은 점수였습니다. 상위권? 이론은 아예 상위권? 네, 왜냐면 그때 수석이 60점인가 61점인가 그랬었으니까 이론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잘 점수가 나온 상태였고 네. 법규에서 이제 과락 38점 받고 너는 딴 데서 100점 받아도 너는 붙지 마 라는 점수가 이제 꽈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힘들었었죠. 그때. 그래요? 네. 네. 참, 2년차 때 어떻게 팀원들은 잘 그래도 제가 딱 들으니까 진짜 1년 동안 동고동락 하신 것 같은데 일단 그때 총 4명이었었는데 저 포함해가지고 한 명만 합격을 해 나갔었고 나머지 3명은 근데 그 와중에서도 한 명은 거의 동차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너무 없었고 이제 나머지 2명 이제 저 포함해서 2명은 조금은 아쉽게 됐죠. 저도 그렇고 이제 그 남아있던 분들도 좀 점수가 좀 아쉽게 됐었어요. 그분도 혹시 법규과라? 그분은 실무과락이었어요. 같은 팀에서 이렇게 공부해도 똑같이 공부를 해도 격차가 나 이렇게. 각자 좀 잘하고 못하고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2년차 때 되게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아니면 유독 힘들었다거나 뭐. 오케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그럼 이제 돌이켜 봤을 때 내가 2년차 때 그래도 요거는 잘했다. 이거 먼저 합시다. 2년차 때 이거 아쉽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일단 법규 같은 거를 이제 제가 결과적으로 이제 법규과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법규를 좀 더 알아봤어야 됐나 하는 좀 있어요. 그게 과외를 좀 더 알아봤어야 되나? 과외도 그렇고 그냥 좀 남들 얘기도 좀 많이 듣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혼자 계속 좀 스케줄도 정리하고 공부 방법도 자꾸 정리하고 제가 공부할 때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게 공부 방법에 대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법규도 나름 공부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갔지만 결과는 실패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좀 참고했던 얘기들이나 어떤 남들의 공부 방법 이런 것들을 너무 간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얘는 잘못했어. 얘는 뭐 문제 또 푸는 애야.
그때 그 2년차 때 네. 저희 4명 중에 3명이 합격했다 했잖아요. 네. 네. 이제 그 친구랑 저랑 스타일이 좀 다른 부분이 그런 거였거든요. 법규를 똑같은 문제를 해도 이제 둘 다 모르는 게 나왔어요. 네. 근데 제가 야, 누구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보면 아 형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외울게요. 그렇게 했던 친구였고 저는 어떻게든 알아가지고 그거를 풀려고 네. 했다가 저는 결국에 모르고 약간 그렇게 끝났던 어떤 케이스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그렇게 해서 그냥 약간 좀 어쨌든 강사가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암기하라고 하면 암기하고 판례 이거 중요하다 하면 그냥 외워버리고 그냥 그랬던 스타일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친구는 합격을 하고 나가고 결과적으로 저는 복교에서 꽈락 나고. 저도 약간 되게 공감 가는 게 참 슬픈 얘기지만 사실은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강사님들이 하라 그런 거 열심히 하고 그냥 그분들한테 매달려서 계속 질문하고 하면은 공부에 필요한 학습량은 어느 정도 또 차는 것 같아요. 일단은 맞습니다. 뭐 이렇게 좀 그게 잠깐 비효율적이거나 해도 결국은 차는데 그냥 그거를 더 나에게 맞게 내 성에 차게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뭔가 약간 이렇게 무시는 아닌데 그 분명히 미묘한 저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뭔가 그 미묘한 그 무시가 있어. 아니 무시는 아닌데 이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렇게는 아니고 이렇게 나는 딱 지금 이게 필요한 건데 이걸 해야지라든가 저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돌이켜보면 그게 좀 아쉬워요. 그게 오히려 강사님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던가 차라리 그냥 내 있는 걸 솔직하게 이렇게 다 얘기하고 너 이렇게 공부하는 거 잘못 가르치는 거 아니니? 하다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사실 강사님은 나 같은 사람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럼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텐데 뭔가 그거를 강사님이 딱 얘기하는 거를 내 선에서 해석하고 거기서 끊고 네. 결과적으로 내 방법대로 했던 게 사실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문제가 그거였어요. 실무가 그렇게 해서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법규도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실무는 사실 문제를 풀어 제끼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괜찮았는데요. 그게 사실은 이론도 또 얼추 통했어. 근데 법규에서 안 통했어요, 그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똑같았습니다. 네, 그게 저도 좀 아쉬워요. 강사님들과 좀 더 믿고 따라갔었으면 좋지 않았어. 근데 그 당시에는 뭔가 영 믿음직스럽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 당시에는 또 나름의 그 당시에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다 질문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했잖아요. 네. 실무랑 이론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가 하나씩 다 있었어요. 약간 전담 강사분들이 네. 아실 거예요. 이제 질문을 자꾸 했으니까. 네. 근데 법규는 그런 분들이 잘 없었어요. 그런 거 자체가 좀 열려있지 않았고 좀 뭐 예를 들면 카톡으로 질문을 해도 굉장히 늦게 좀 답이 오거나 뭐 그런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좀 속 시원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았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제가 그때 강의를 했었더라면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평가사님 이렇게 샘플 강의도 좀 들어보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좀 형식이 좀 일단 잘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그리고 질문할 수 있는 어떤 창구도 좀 잘 마련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만약에 다시 공부를 한다면 좀 너무 중구난방하게 쓰기보다는 진짜 자기가 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분들 이게 먼저 공부를 해보셨으니까 다 아실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네. 기분이 좋습니다. 굉장히 잘 돼 있지 않나. 네. 제가 정말 안 시켰어요. 제가 부탁도 안 했고 그냥 기본적으로 하고 앞에 있으니까 하시는 얘기일 수 있지만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조금 못 가르쳐도 그러니까 조금 전달력이 안 좋아도 질문을 사실 잘 받는 채널이 또 갖춰져 있으면 네. 사실 그런 조금 못 가르친 거에 대한 해소가 다 되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잘 가르쳐도 어차피 한 번에 못 알아들어. 그래서 질문 채널이 잘 갖춰져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채널이 갖춰져 있고 또 잘 받아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네. 저 지금 칼답변 하고 있습니다. 칼답변. 사실 지금도 제가 막 여러 강사분들한테도 질문을 해봤지만 누구한테는 질문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런 특성들도 좀 있지 않나. 네, 저 약간 강의 홍보를 평가사님이 잘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막간 하면은 칼답변입니다. 칼답변. 근데 항상 하는 거 아닌데 거의 한 80%는 보내고 5초 안에 1이 사라집니다. 네,
민망할 정도로 너무 할 일 없어 보이는 사람 같아 보일까봐. 네.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제가 좀 영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핸드폰을 사실 완전 딴 얘기예요. 이거 딴 얘기인데 핸드폰을 그 알람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해요. 왜냐면 그 연락 받는 게 이제 돈줄이었기 때문에 돈줄 좀 표현이 저렴한데 어쨌든 근데 저도 이렇게 일해보면 영업을 안 했던 친구들은 전화하면 또 안 받아요. 뭐 이렇게 안 받고 핸드폰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야 나 핸드폰 거기 있니 혹시 이러고. 근데 이제 저는 항상 핸드폰 있고 알람이 오면은 항상 체크하는 그런 습관이 돼 있고 그게 이제 습관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너 이렇게 핸드폰에 노예처럼 사는 그런 게 안 좋아 보여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사실 되게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뢰하는 사람이더라도 그렇게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면 저는 더 일을 맡기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막간 홍보 타임이 나와서 네. 또 이렇게 열심히 찍었는데 또 중간에 이런 게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네. 물론 이제 뭐 저 말고도 잘 가르치는 강사님 되게 많아요. 뭐 네. 그거는 저도 당연히 인정하는 부분이고 이런 모에서 저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되게 잘 못했던 거는 2년차 때 잘 못했던 거는 법규 채널이 조금 너무 마이웨이로 간 거. 마이웨이로 갔다. 네. 네,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2년차 때 요거는 좀 잘하긴 했다. 그래도 이제 실무랑 이론을 이제 스터디를 제가 안 나갔잖아요. 네. 안 나가면서도 막 등수도 나가도 등수도 잘 안 나왔었어요. 이론 같은 거는 전 진짜 매번 꽈락이었습니다. 스터디 가면. 근데 그래도 이제 계속 불안해하면서도 이게 맞겠지라는 생각은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 생각을 그냥 무너뜨리지 않고 계속 소신 있게 가져간 거. 네. 그거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 했지 않나. 자, 이제 마지막으로 2년차를 이제 정리하면서 2년차 분들에게 좀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일단 제 그 어떤 실패했던 그런 사례를 좀 되짚어 보면 결국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공부 방법 때문에 뭐 잘된 과목은 잘 되기도 했지만 못된 과목도 못 되기도 했던 그런 게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좀 정보를 최대한 열심히 찾아보자. 그 정보를 찾으려면 이렇게 유튜브도 잘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저라면 제가 공부를 했을 때 이런 유튜브가 있었다면 저는 다 봤을 것 같아요. 다 보면서 대충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구나. 그리고 이게 합격한 사람들도 물론 각자의 얘기는 다르지만 좀 본질적으로 겹치는 부분들은 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캐치를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공부를 하면 어쨌든 사람들이 말하는 좀 합격선으로 다가갈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좀 확인을 한다면 네. 좀 공부를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도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나. 미안한데 네. 그 정보를 되게 많이 모으고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을 많이 들였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도 뭔가 부족했었던 거예요? 저 법규에 한해서는 좀 그랬었어요. 법규에 한해서는 좀 정보를 더 열심히 모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도 그때 열심히 모은다고 모았는데 그때는 뭐 이런 유튜브도 없었고 이제 질문을 해도 사실 그렇게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 게 좀 아쉬웠었죠. 오케이. 법규가 좀 아쉬웠다. 네. 알겠습니다.